이번 시간은 GSD 실습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준비해야 될 사항들 확인해 봅니다. 네이버 검색 창에서 이창식이라고 검색한 후에 자,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자, GSD 실습 예제. 자, 한번 찾아봅니다. GSD.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여덟 번째. 우리가 마커펜.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커펜 예제 역시 스케치를 활용한 자 모델링 방법과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기능을 이용한 마커펜 생성 방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번 영상은 스케치를 활용한 마커펜 모델링을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확인해 봅니다. 자, 도면상에 자, 나와 있는 이 마커펜 정보는 자, 어떻게 모델링 할 건지를 먼저 한번 잠시 전체적인 형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4분의 1 형상의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정면도 그리고 평면도 입장을 보고 모두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 1, 4분면 쪽에 해당하는 자, 4분의 1 형상만 완성을 하셔서 좌우 대칭과 상하 대칭 형상으로 작업을 자, 마무리 지어 볼까 합니다. 예, 노트란에도 자, 1번 항목 센터라인 기준으로 좌우 상하가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카티아 띄워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심의 센터 포인트부터 생성을 합니다. 자, 센터 포인트는 자, 여타 다른 포인트와는 달리 자, 아주 중요한 점이니까 눈에 시각적으로 잘 띄게 서식을 조정해 주시고 자, 센터 포인트를 포함한 자, 지오메트릭 셋 이름은 레퍼런스 데이터 파트 넘버 이름은 자, 우리가 프로덕트 탭에 가셔서 GSD 페이지 첫 번째 예제 8번이라고 자 해주시고요.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방식의 자 파일은 언더라인 01을 자 입력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자 해주고 갑니다. 자, GSD 폴더 안에 GSD 페이지 08이라는 폴더를 하나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밑에 있는 파일 이름을 복사해서 동일한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자 거기다가 자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데이터 집안의 센터 포인트가 우선 만들어졌고요. 자, 도면에서 자, 요 위치를 센터 중심 포인트로 해서 자, 이 마커펜의 자, 센터 중심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센터 중심선 먼저 표현을 할 거며 자, 여기 3, 34, 80, 14, 8 그리고 전체 길이 110에 해당하는 자, 여기 치수를 데이텀 플랜 기준으로 자, 이 주어진 하단의 포인트들을 스케치상에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10mm에 해당하는 라인을 먼저 만들어 보는데요. 지금 다음에 이 ZX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ZX 평면 우리는 자, 프론트 뷰라고 정면도 누르게 되면은 YZ 평면이 되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자라는 라이트 뷰 누르시게 되면 우측 상단 컴파스의 ZX
자, 다음에 ZX 작업 평면이 잡혔죠. 그러면 지금 우측 면도에서 보자라는 라이트 뷰 입장에서 주로 이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포인트 디렉션으로, 자, 포인트는 센터점에서 X 방향으로의 자, 엔드 길이 값을 우리는 110이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전체 길이에 자, 해당하는 선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름을 엑시스, 자, 피처 프로퍼티즈의 엑시스 라인이라고 해 주시고, 자, 그리고 X 방향에 자, 엑시스 라인이다 하고 X 디렉션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이 X 디렉션 라인은 제가 색깔을 좀 4번 1.3선 그리고 오렌지 컬러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자, 이제 이 엑시스 라인을 따라 3, 34, 80, 14, 8 그리고 끝점에 해당하는 기준 플랜의 데이텀 플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 프레임의 데이텀 플랜. 자, YZ 평면을 옵셋하는데 최초 3mm 하나. 자, 동일한 YZ 평면을 이제는 34 하나. 한 번 더 YZ 평면을 이제는 80 하나. 자, 이렇게 세 개는 YZ 평면을 기준으로 자, 디멘전이 기입이 되어 있고요. 자, 14와 8은 자, 80mm 옵셋된 요 마지막 평면에서 14짜리 평면 하나, 또 14짜리 평면 하나에서 또 8mm 평면 하나.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마지막 끝에 해당하는 끝점 부분에 자, 여기도 만약에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자, 여기에서는 노멀 투 커브 기능을 이용해서 엑시스 라인의 포인트는 자, 여기 끝점에 해당하는 벌텍스 점이 될 겁니다. 자, 이 끝점에 해당하는 벌텍스 점은 러닝 커맨드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닝이라는 것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도중에 다시 이렇게 자, 호출해서 자, 하위 명령어를 다시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에이트 포인트로 들어가서 자, 여기 창을 보시게 되면 running command라고 평면을 만들다가 자, 포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피니션 창을 닫지 않고 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명령을 이어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on curve 기능으로 자, 요 커브에 자, 레이쇼 비율을 쓰시면 시작점, 끝점, 양 끝점 정하는 거는 레이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가장 적합합니다. 자, 레이쇼 1 오케이 해주시면 자, 그 끝점에 마지막 데이텀 플랜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텀 플랜을 각각 5개를 만들어 줬고요. 예, 6개네요. 자, 이 데이텀 플랜 1번부터 6번까지는 멀티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Alt 키 누르고 있으면서 IG 데이텀 플랜 바디라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XYZ 평면과 우리가 사용자 데이텀 플랜 간에는 제가 서식을 조정하고 싶으면 데이텀 플랜 바디를 선택해서 그래픽 탭에 가셔가지고 자, 데이텀 플랜은 라인 앤 커브의 색상입니다. 자, 여기에 자, 하늘 3개, 선 모양도 6번, 자, 선 굵기도 자, 2번째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데이텀 플랜 생성된 C, B, A 구간에 하단에 주어진 포인트 정보값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포인트 정보값 지금부터 와이어 프레임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자, Alt IG 해서 자, 와이어 프레임 데이터 자, 와이어 프레임 데이터라는 집안을 만들어 주고요. 이 와이어 프레임 데이터 안에 우선적으로 자, 섹션
AA에 자, 포인트 5개에 해당하는 스케치 작업을 들어갈 건데요.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카피해서 자, 다시 그 바디에다가 하나를 붙이면 자, 요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이름을 우리는 섹션 A-A 바디라고 해주시고 자, 그러면 스케치 한번 자,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포지션 스케치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자, 요 구간 80되는 구간에서 좌측에서 우측을 바라보는 뷰로 잡도록 합니다. 자, 작업 평면은 여기고 살짝 회전을 해서 자, 좌측에서 우측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오리진은 항상 센터 포인트를 정해 주셔야 되겠죠. H축은 Y, V축은 Z. 자, 그런 식으로 정해지면 될 듯 합니다. X니꼬로 80 위치에 자, 주어진 5개의 포인트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 5개의 포인트 찍을 텐데요. 좌표가 자, 다음과 같이 A 좌표가 V축이 일치된 15 높이에 있습니다. 자, 스케일 적당히 맞춰주시고 포인트를 더블 클릭입니다. 자, 15 적당히 하나. 자, 임의로 5개를 다 찍어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7 되니까 중간에 둘, 셋, 넷. 자, 7이 되는데, 자, 제가 좀 멀리 가는 듯 하네요. 자, 이렇게 5개. 자, constraint 치수 구속으로 첫 번째 점은 높이 치수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점은, 자, V축하고의 수평 치수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자, 포인트 좌표에 대해서 이제, 자, 순차적으로 치수를 가로치수, 세로, H축에 대한 세로치수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치수. 자, H축에 대한 세로치수 그리고 가로치수가 되겠습니다. 자, 디멘전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트로 자, 여기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Y 값이 15가 됩니다. 두 번째는 4.45, 13.77. 자, 4.45. 요 점에 여기가 4.45, 13.77입니다. 자, 먼저 가로부터 읽겠습니다. 6.39, 9.51. 자, 6.39, 9.51. 자, 다음 네 번째 점 6.89, 4.79. 자, 6.89, 4.79. 자, 그 다음에 7. 자, 가로치수 7. 자, 오케이 했을 때, 자, 주어진 포인트가, 자, 요런 모양의, 자, 대략의 포인트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5개의 포인트를 생성을 하고, 자, 섹션 AA 바디에 스플라인이라는, 자, 여기 아이콘 자체도 점 5개를 커브가 지나가는 걸로 지금의 조건 상태와 자, 동일한 작업 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포인트를 찍어 주시게 되는데, 자, 이 스플라인 커브를 생성하실 때, 한 가지, 자, 지켜주셔야 될 항목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점 5개의 포인트로, 자, 3차원 곡선을 만든다라고 카티아에게, 자, 우리가 명령을 내릴 때, 지금 카티아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3차원 공간에 점 5개를 지나라라고 하면은 카티아는 반드시 점 5개를 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을 지날 때 아무런 자, 두 점만 지나는 상태를 말했기 때문에
예, 그 외에는 아무런 조건을 자, 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이 A라는 포인트점에서 두 번째 점을 지날 때, 자, A점에서 두 번째 점을 수평하게 출발해서 이 두 번째 점을 지나야 되지. 지금 A점에서 B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보시게 되면요. 자, 위로 살짝 뜬 상태에서 2번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점을 지나는 커브를 만들 때, 자, 첫 번째 점에서 어떤 구속 조건을 출발할 때 당시에 어떻게 출발해라 라는 직선이나 축 방향의 구속을 주지 않는다면, 카티아는 단순히 그냥 점만 지나는 상태로 자기가 가장 편한 또 구속 조건이 없는 가장 편한 유연성이 있는 커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그 커브의 질적으로는 양질의 커브, 아주 좋은 커브가 만들어지지만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커브가 나오지 않으면 자, 그거는 불량한 잘못된 설계를 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자, 상단부 자, 이쪽에 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섹션 단면의 커브가 나중에 만들어서 좌우가 대칭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1, 4분면 서피스를 만들어서 좌우 대칭을 진행할 거고요. 좌우 대칭을 진행한다면 자, 좌측 1, 4분면과 2, 4분면의 연결 상태 제일 위에 자, 상단부의 연결 상태는 탄젠트 연속으로 앵글 각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로 앵글이 꺾이면 안 되겠죠. 편안하게 자, 앵글 없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일 테고 역시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대칭했을 때 아래쪽 부분에서도 끝점이 자, 이런 식으로 꺾여 있다든지 또는 자, 이렇게 반대로 또는 떨어져 있어도 안 될 겁니다. 자, 연결 상태가 부드럽게 앵글이 자, 꺾어짐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을 우리가 컴파스의 Y축 방향으로 출발하면서 두 번째 점을 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신 후에 오른쪽에 탄젠트 디렉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방향의 노멀한 ZX 평면을 찍어주시면 자, 첫 번째 점에 방향성이 부여되면서 자, 이제 두 번째 점을 지나는 당시 출발점이 수평한 상태로 가서 두 번째 점 지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편하게 포인트만 지나는 상황이고 마지막 아래쪽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자, 상하 대칭을 해야 되니까 Z축 아래로 향해야 되겠죠. 그러면 노멀한 XY 평면을 찍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XY 평면을 찍어 줌으로써 자, 방향성은 부여됐지만 이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카티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생성하는 커브가 Z축 방향으로 커브가 향해야 되는지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커브가 향해야 되는지는 카티아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드는 커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를 확인 또 확인 재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크게 확대해 보시면 아래쪽 부분의 커브가 방향성이 자 위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꼬여서 Z축 플러스 방향을 향하는데 반드시 요거를 커브 방향을 아래로 꺾어 주신 다음에 자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포인트를 스케치 1번에 만든 상황에서 커브 자체를 3차원의 와이어 프레임에서 스플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다시 스케치 안에 들어가서 자, 지금 바깥에 만들어 놓은 스플라인을 하이드로 숨기고요. 스케치 안에도 스플라인 커브 생성 아이콘이 있는지 자, 확인해 봅니다. 자, 프로파일 네 번째 아이콘에 스플라인 동일한 아이콘이 존재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자, 똑같은 3차원의 와이어 프레임 작업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동일한 커브 생성이 가능한지 자 마지막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스플라인을 마무리 짓는데요. 자 여기서도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은 탄젠트 방향성을 자 부여를 해야 되는 거 아까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플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 데피니션 창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와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에 탄젠트가
no라고 모두 되어 있는 거를 첫 번째 점부터 먼저 탄젠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yes로 바뀌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점도 탄젠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에 탄젠시를 부여했다라고 해서 이 스플라인 형상 커브가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자, 이 첫 번째 커브 부분에 대해서 자, 이 포인트를 확대해 보시게 되면 조그마한 화살표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물론 확대한다고 화살표가 커지진 않습니다. 자, 이 화살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자, 이 부분에서는 수평되게 자, 방향성이 부여돼야 되니까 호리전틀 구속을 한번 주시고요. 아래쪽 이 커브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쪽 화살표 방향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아래쪽으로 탄젠시 방향이 부여가 되면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커브 자체가 예, 구속이라는 게 스플라인 커브 자체가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항상 이렇게 구속이 완성이 되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3D로 나가서 지금의 스케치에서 만든 커브와 또 3차원 커브와의 비교를 하는데요. 자,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포인트 정보들을 자, 모두 컨스트럭션 포인트 정보로 바꿀 겁니다. 커브만 존재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스케치 어널리시스라는 곳에 가서 자, 여기 데피니션 창에 포인트 5개를 멀티 실렉션 해주시고 하단에 Corrective Action 조치 중에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지금 제가 Dimensional Constraint를 Visualization 툴바에서 안 보이도록 잠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커브를 우리가 사용해서 자, 3D로 나가서 자, 스플라인 커브의 볼텍스가 지금 우리가 컨스트럭션 처리를 하면서 3차원의 커브와 지금 3차원의 커브가 포인트를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일단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 스플라인 커브를 링크 관계를 끊어버리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라지니까 자, 커브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커브를 제가 아이솔레이트라고 링크 관계를 끊어서 자, 보는데 아직 링크가 끊기지 않으면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페이스트 스페셜로 as result로 한번 또 붙여 보는데요.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이렇게 살려남았습니다. 자, 쇼 해봤는데요. 자, 요 링크를 끊는 3차원상의 스플라인으로 만든 커브와 또 스케치상에서 우리가 만든 이 섹션 A의 커브가 자, 딱 일치해서 한 개의 커브로 지금 보여지는 듯 합니다. 물론 GSD에서는 이 두 개의 커브들을 자, 차이점을 분석하는 기능이 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잠시 프리스타일 기능으로 이동을 해서 커브 두 개 간의 디스턴스 거리 구속을 자, 디스턴스 어널리시스로 한번 잠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셋은 스케치 스플라인 생성, 세컨드 셋은 자, 3차원에서 스플라인으로 만든 거를 자, 찍었는데요. 맥시멈이 제로다라는 거는 두 커브 간에 최대한 떨어진 값이 제로다라는 거. 최소는 자, 떨어진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GSD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3차원에서 스플라인 커브 만든 거는 삭제를 해주시고 자, 스케치 1번 만든 커브를 섹션 A-A 커브라고 자,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중간 저장 한번 해주시고 다음 이제 섹션 BB 평면 쪽에 자, 커브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섹션 BB 34 되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거는 섹션 AA 바디를 카피해서 와이어 프레임 데이터에 붙이고 자, 요 바디 이름을 자, 네이밍을 자,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섹션 AA 커브도 BD라고 해주시고요. 자, 먼저 뭐부터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스케치의 작업 서포트 플랜부터 자, 평면 34 되는 위치로 옮겨 주시고요. 자, 확인한 후에 자, 섹션 AA 바디는 잠시 숨기고 BB 커브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 보이도록 해주면서 자, 도면에 치수 확인합니다. 자, 16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트로 자, 여기가 16이 됩니다. 두 번째 4.89 14.71 자, 4.89 14.71 그리고 7.26 10.26입니다. 세 번째 점은 자, 7.26 그리고 10.26 자, 7.88 5.15 7.88 5.15 자, 마지막 포인트는 자,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 구속을 수정 후에 3D로 나가게 되면 자, 섹션 BB의 커브가 완성이 됐고요. 자, 섹션 BB 커브를 복사해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 또 다시 붙인 후에 자, 섹션 CC 바디가 자,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섹션 CC 바디, BB 바디를 이제 CC로 수정 후에 역시 스케치의 작업 평면이 서포트가 3mm 떨어진 위치로 일단 옮겨가겠죠. 우선적으로. 다음은 더블 클릭해서 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은 12. 자, 에디트 멀티 컨스트레인트로 자, 12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3.67 11.03 자, 3.67 11.03 자, 다음은 5.44 7.69 5.44 7.69 다음은 5.91 3.86 5.91 3.86 마지막 점은 6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케이 해서 섹션 CC 커브 단면도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섹션 AA와 BBCC 각각 이제 보이도록 해주시고, 자, 중간 저장 항상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의 이 섹션 단면들 3개가 만들어지고, 자, 다음 작업으로는 이 섹션 단면 시작으로 해서 AA 단면 좌측 부분에 있는 거를 우리가 헤드, 머리 부분, AA와 CC까지 영역을 메인 바디, 자, 그리고 CC 오른쪽 부분에는 테일 바디,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와이어 프레임도 나눌 테고, 서페이스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트리가 너무 길어지면 GSD는 여러분들이 트리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자, 그래서 먼저 AA 단면에서 좌측편의 헤드 서피스부터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주는 회전체 형상 작업을 위해서 자, 스케치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Alt IG로 먼저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쪽 안에 자, 헤드 바디라고 집안을 자,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포지션드 스케치로 자, 라이트 뷰로 보여지게 되면 서포트는 ZX 평면이 되고 오리진은 동일한 센터 포인트로 자,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요 평면 3개가 좌측 끝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제일 끝, 그 다음, 자,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로 출발을 여기에서, 자, 직선 구간 가운데 평면까지 직선 살짝 앵글을 가지고요. 자, 다음은 3포인트 아크로 두 번째 점을 너무 올리지 마시고, 자, 살짝만 올리신 상태에서, 자, 마무리는 더블 클릭인데, 자, 요 마무리 지으실 때, 요렇게 기울어진 선과 연장선상에 일치 안 잡히도록 해주시고, 자, 더블 클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형상 구속과 디멘전 구속 잡아줍니다. 출발할 당시는 포인트가, 자, 요 세 번째 평면과,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평면, 자의 요 끝점을 또 코인시던스. 자, 요 마지막 아크 끝점은 자, 제일 좌측 평면과 코인시던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두 선의 각도, 그리고 요 아래쪽 포인트는 중간 평면과 1mm 치수를 가집니다. 아크의 R값. 자, 치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9mm 치수에 해당하는 요 선이 H축과 자, 4.5가 되는 자, 치수를 가지겠죠. 자, 여기는 1. 자, 여기는 35도. R은 9가 되고요. 자, 여기는 4.5의 치수를 갖습니다. 자, 이거는 자, 회전을 시켜서 만들어 주는 자, 형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 안에 자, 엑시스라는 아이콘으로 회전축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컨스트럭션 라인과 회전축의 자, 속성은 다릅니다. 자, 회전축의 엑시스는 서피스나 파트 디자인의 회전하는 형상의 중심축을 미리 정의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드바디에 스케치가 그려졌으면 바로 서피스 작업으로 서페이스 데이터가 자,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피스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자, 그 바디에 붙인 자, 바디의 이름은 헤드 바디가 되겠습니다. 자, 최초 서피스 지금 붙여지는 게 자, 이름 네임이 지금 거꾸로 됐네요. 자, 밑에 게 헤드 바디. 자, 서페이스 데이터에 헤드 바디라고 자, 되었고요. 자, 서페이스 툴바의 첫 번째 아이콘 안에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서피스를 회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90도만큼만 4분의 1 형상의 1, 4분면 쪽만 만들기로 네, 처음에 도면 보고 약속했으니까 자, 서피스 만들어지면 항상 바로 자,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컬러 체인지 수정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자, 다음 작업으로는 우리가 지금 요 회전치 형상이 만들어지고 자, 다음 작업으로는 요렇게 내려오는 커브 보이시죠? 자, 요 커브가 바로 자, 여기 헤드의 멀티 섹션 서피스의 가이드 커브가 될 겁니다. 어퍼 쪽이 되고 요거는 로아 쪽 가이드 커브고요. 그러면 이제 이 멀티 섹션의 단면은 첫 번째 단면 그리고 두 번째 단면. 물론 뭐 이쪽이 첫 번째 단면, 여기가 두 번째 단면이라고 해도 되겠죠. 첫 번째 단면 섹션 A에는 우리가 벌써 커브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헤드 바디 와이어 프레임 쪽으로 디파인을 해서 우리가 자, 다시 라이트 뷰 쪽으로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는데요. 이미 이 스케치가 동일한 자, ZX 평면과 원점을 프로젝션해서 잡은 스케치니까 자, 요거를 컨트롤 CV 한번 해주시고 자, 지금 스케치 이름을 미리 정의하자면 헤드, 어퍼, 가이드, 커브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헤드 쪽에 어퍼 가이드 커브 자, 더블 클릭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자, 기존에 있는 내용은 전체는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위에 포인트에서 아래 여기 자 포인트점으로 자, 이렇게 커넥트 연결하는 커브 만들어 보는데요.
자, 먼저 스케치상의 요 선을 우리가 컨스트럭션 아이콘을 눌러서 프로젝션으로 요 스케치의 위의 선과 그 다음에 섹션 A의 위의 포인트점을 한번 추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섹션 AA 그리고 스케치 헤드바디의 상단 스케치를 숨기시면 다음과 같은 자, 상단에는 포인트가 추출됐고 아래쪽에는 컨스트럭션 라인이 보입니다. 자, 요 요소 두 객체 간에 이번에는 커넥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넥트로 연결하실 때는 이 포인트는 작업 대상에서 선택 자체가 안 됩니다. 작업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과 지금 이렇게 찍어서는 자, 만들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자, 상단 포인트에 자, 오른쪽 방향으로 제가 컨스트럭션 라인을 방향성을 부여할 선이니까 컨스트럭션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커넥트 기능으로 이제 선과 자, 아래 선을 자, 찍어 보겠습니다. 선과 선을 찍으면 카티아가 이 두 선 간에 가장 부드러우면서 양질의 효과적인 커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커브가 우리가 원하는 자, 헤드 부분의 연결 커브가 디자인과 맞지 않다면 자,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커브에 맞도록 수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본 도면에서는 이 헤드 서피스의 연결 서피스 가이드 커브를 어떻게 수정해라 라고 표기해 놓은 치수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적당히 우리가 수정을 이쁘게 해봐라 라는 의미인데 제가 홈페이지 프랙티스란에 자, 텐션이라는 이 당기는 커브에 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텐션 값을 맞춰놨습니다. 자, 첫 번째 찍은 선 위치에서 아래로 두 번째 선을 찍은 순서니까 자, 커브를 더블 클릭해서 자, 연결 상태를 공률로 작업하셔도 되지만 자, 이번 조건에서는 탄젠시로 둘 다 자, 앵글만 없도록 맞춰 주시고요. 공률로 하게 되면은 탄젠트보다도 더 많이 꺾이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공률. 그러니까 반지름의 반대값, 반지름 분의 1 역의 값이지만 자, 공률 상태는 이 직선 구간과 공률 연속으로 자, 연결되는 부분을 잡아주면서 다음 커브를 연결하다 보니까 자, 우리는 둘 다 탄젠시로 잡아주시고 첫 번째 포인트 점에서는 자, 이 커브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연결선에서 텐션이라는 것은 장력으로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당기면 커브가 많이 자 왜곡되어서 이렇게 보여지겠죠. 2를 텐션 당기게 되면 이쪽을 첫 번째 방향 화살표로 많이 당겨지니까 3 당기면 자, 더 많이 디자인적으로 자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위쪽 부분에서는 텐션을 1보다 작은 0.3을 자 정의해서 커넥트 커브를 완성해 봅니다. 자, 3D로 나가서 이제 반대로 위에서 자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다시 스케치 작업 평면을 잡아주는데요. XY 평면으로 원점을 프로젝션해서 자 스케치 축 방향을 H도 뒤집어 주시고 V도 뒤집어 주시면 자 평면도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 위에서 바라보는 자 평면도 입장에서 이 커브를 역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 자 들어가서 자 섹션 AA 바디를 쇼해서 자 여기 아래쪽 좀 추출해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는 서피스의 자 바운더리 끝단을 자 여기를 추출해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자 포인트를 자 우리가 숨겼으니까 커브의 아래쪽 벌텍스점을 추출했습니다. 자, AA 바디 숨기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커브는 컨스트럭션 처리, 포인트도 컨스트럭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커넥트 커브로. 자, 커넥트 커브는 직선 구간이 자, 둘 다 존재해야 되니까. 자, 요 점에서 일부 자, 오른쪽 방향으로 컨스트럭션 처리한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커넥트로 자, 첫 번째 어퍼 가이드 커브와 동일하게 자, 여기를 섹션 AA 쪽을 먼저 찍으신 후에 자, 그 다음에 자, 추출했는 쪽으로 갑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요 커브도 디폴트로 공률 텐션 1로 정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은 탄젠시 0.3으로 텐션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탄젠시로 디폴트 1로 정의해 주셔서 자,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이드 커브를 만든 상황이고요. 자, 아래쪽 가이드 커브는 자, 로아라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아. 헤드, 로아. 로아 가이드 커브. 자, 그러면 섹션 AA 바디와 그리고 자, 여기 회전하면서 생성된 자, 여기는 익스트랙트도 가능하지만 바운더리라는 걸 한번 자, 진행해 볼게요. 생성 회전체 결과물 바운더리를 자, 연장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자, 이 한쪽 끝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헤드 부분에 연결해 주는 몸통과 연결되는 부분에 모든 필요한 커브들이 완성이 됐고요. 자, 서피스는 자, 서페이스 데이터 헤드 바디 쪽에서 시작합니다. 멀티 섹션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자, 섹션 첫 번째 우리 A 섹션이고요. 두 번째 섹션은 자, 아래쪽에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를 정의해 줄 겁니다. 어퍼 그리고 로아 프리뷰 오케이. 자, 생성된 결과물 컬러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자, 일단 작업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